안녕하셨어요? 지금 벌써 봄꽃이 많이 지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나오면서 어디 볼 일이 있어서 조금 일찍 나와가지고 시간이 좀 남길래 저기 웅포대교 쪽으로 해서 드라이브에 겸해서 한 바퀴 뺑 돌고 왔는데, 벚꽃은 원래가 피면은 빨리 떨어지는 꽃이지만 개나리도 그렇고 목련도 벌써 졌고 벚꽃들도 군데군데 있긴 있는데, 어제 지금 잠깐 비 오고 오늘 바람이 좀 불고 그러니까 꽃잎이 많이 날리더라고요. 금방 꽃이 핀 것 같지만 금방 또 꽃이 지고, 그런 걸 보면서 내가 지금 오면서 하나 걱정거리가 하나가 있었어요. 비대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 시간이 빨리 오면은 제 생각으로는 수강생들분들하고 밖에 나가서 시도 쓰고 소설, 그 수필도 좀 쓰고 하는 것을 공부도 좀 하고 그걸 보고 또 시 낭송도 하고 그렇게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었는데, 벌써 꽃이 지니까 꽃 진다고 해서 글을 못 쓰는 건 아니에요. 글을 쓸 수 있는 소재는 무궁무진하니까. 그런데 처음 글을 쓰시는 분들은 소재를 뭘로 해야 될까를 잡지를 못해갖고 글이 안 써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글 쓰는 사람들은 어떨 때는 제목을 정해놓고 글을 쓰는 사람들이 있고, 글을 쓰고 나서 그 글 내용에 비춰서 제목을 정하는 경우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글을 쓰고 난 후에 제목을 정한다라고 하면은 글의 내용이 들쭉날쭉해서 제목이 일관성이 없어질 수가 있으니까, 저 같은 경우는 제목을 일단 정해놓고 글을 쓰는 그런 스타일이거든요. 그래서 오면서 저기 오다가 금강호수도 좀 들려고 해가지고 호수 구경도 좀 하고 그리고 왔는데, 지금 거의 우리가 여기에서 이론으로 하고 있는 수업은 그야 물론 더 깊이 들어가고 더 길게 하려면 할도 끝도 없어요, 이것은. 그런데 우리 여기 복지관 수업의 특성상 그렇게 깊이 들어갈 수도 없고 그렇게 길게 할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적당하게 해서 다음에 글을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상식 정도로만 알고 있고, 그리고 바로 글을 쓸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제가 의도하는 것도 그것이거든요. 여기에서 이론 수업을 해가지고 바로 여기에서 거기에 접목을 해서 글을 쓰는 것이 아니고, 어차피 비대면 수업이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이론을 먼저 수업을 하고 그 다음에 복지관이 열리게 되면은, 개강을 하게 되면은 그때부터는 지금까지 이론으로 수업했던 걸 조금씩 한번 되새기고 그 다음에는 거기에 맞춰서 실질적인 수업을 할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현재 표현이, 어차피 글을 쓴 것은 표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지금 수업을 하고 있는 중이고, 이 표현이 끝나고 나면 이제 예술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도 수업을 해야 될 것이고, 그럼 예술에서 이제 시하고 수필하고 또 분류를 해야 될 거고, 시 작법, 수필 작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 거기에 나오는 여러 가지 수사법이라든지 이런 것을 설명을 해야 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앞으로 지금 수업을 잡고 있는 건 이론 수업은 지금 4월 중순이니까 4월 말 5월 중순 한 달이면은 4차 시가 넘어가면 되는 건데 그것도 조금 어려울 것 같고 현재 보건복지부에서 내려오는 어떤 뭐랄까요? 그것은 지금 내가 알기로는 4월 18일 날까지인가 해서 외부에서 활동할 때는 마스크를 쓰든지 또는 안 쓰든지 그것은 각자 개인이 알아서 하고 내부에서는 마스크를 쓰고 그 대신 거리 두기는 철폐를 하고 소상공인들의 영업시간도 12시까지인가 뭐 그렇게 하고 하는 걸로 지금 내려왔다고 알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복지관은 구성인들의 특성상 그게 어려울는지도 모르죠. 연세가 든 어르신들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실내에서 수업하는 것도 아무래도 조금 규제가 좀 더 심할는지 어쩌는지 몰라서 4월 18일 날에 몇 년이면 수업이 되리라고 확신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는 지금 이 이론 수업이 5월 최소한 줄이고 한다고 해도 5월 중순까지는 수업을 해야 하지 않을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왜 지금 저는 이걸 가지고 고민을 하게 되냐면 언제까지 이 이론 수업을 해야 다음에 실제적으로 시작이나 수필제 등 창작이 들어갈 때 가장 꼭 필요한 어떤 기본이 되는 걸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 드릴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제가 정해야 되기 때문에 저도 지금 언제까지 이론을 하고 언제부터 실무를 들어갈 수 있을까를 지금 저도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런데 당연히 시나 수필을 여러분들한테 제가 과제를 내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직접 여기에서 가지고 오시라고 해서 여기서 제가 체크해 줄 수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 비대면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참 여러 가지로 불편한 것이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많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오면서 그러면 수업을 지금 어디까지 어떻게 하고 나가야 될까 하고 지금 생각을 해봤거든요. 어제도 집에서 저도 인터넷에 들어가서 몇 가지를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그걸 썸머리를 해서 그걸 가지고 제가 설명을 하면서 수업을 해드려야 되는 것이 원칙이라 어제도 한번 보고 지금 이게 대면 수업이 됐을 때 같으면은 그걸 전부 복사를 해서 여러분들에게 자료로 나누어 드려서 그 일부를 가지고 제가 썸머리한 걸 가지고 여기서 수업을 진행을 하면은 그게 제일 편하고 쉬운 방법일 거예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이제 시도 쓰고 꼭 안에서만 그럴 것이 아니라 해가면서 우리가 배운 것을 설명을 해보고 저번에 했던 것이 이런 거예요 하면서 설명을 하고 좋을 텐데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니라 지금 조금 이럴까 저럴까 저도 망설이고 있어요. 근데 뭐 이렇게 됐으니까 하여튼 제가 최대한 이 수업 스케줄을 조정을 해가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것들
면대면으로 수업을 해가지고 칠판에다가 판소를 해가면서 쓸 수도 없는 것이고, 그렇다고 여기서 복사를 해가지고 복사하는 것을 읽어서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러면은 그게 번거로울 것이고 귀찮으실 것이고, 그러니까 하여튼 언제부터 면대면이 되는지를 몰라서 지금 그러는데, 하여튼 최대한 필요한 엑기스만 먼저 뽑아가지고 수업을 해볼게요. 그렇게 하다 보면은 잘못하면은 중복이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어요. 수사법을 이야기를 하는데 시를 수업을 할 때 시의 수사법을 설명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수사법을 하게 되면 그러면 그것이 시의 수사법도 될 수도 있고, 물론 모든 문장을 작성하는 데에 수사법으로 적용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수사법에 나온 우리가 설명해야 하는 수사법은 대부분이 시에서 적용이 되는 수사법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하다고 먼저 수사법을 설명을 해 놓으면은 나중에 시에 가서 수업을 하게 될 때 시에서의 그 적용이 조금 뭐랄까요, 어색하다기보다는 아주 좀 이상할 때가 있을 거예요. 어떤 수업에 순서가 잘 안 맞는달까? 그런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게 면대면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스케줄을 아까 설명해 드린 것처럼 꼭 필요한 것을 먼저 해 드려야 될 이런 상황이 지금 되어버린 거예요. 언제 갑자기 면대면 수업을 할 수 있게 될지를 모르니까. 그럼 면대면 수업을 할 때는 다른 수업에 다른 스케줄로 또 실무적인 수업을 또 나가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먼저 우리가 면대면 수업하기 전에 코로나로 이런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오히려 굉장히 다행이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수업가 수월하고 어떤 그 상식이나 어떤 지식을 먼저 섭취할 수 있다는 조건으로는 굉장히 좋게 되었는데, 이렇게 되니까 수업을 하고 진도를 맞춰야 될 제가, 스케줄을 잡아야 될 제가 조금 문제가 생기네요. 언제 이것이 여기에서 이걸 적용을 할까, 저기에서 적용을 할까 하는 것이 생기는데, 그때 뭐 중복이 되더라도 할 수 없죠. 또 하는 거 또 하더라도 그때도 제가 조금씩 조정을 해가면서 할 테니까 그런 줄 아시고 수업을 진행을 해야겠어요. 그게 오면서 지금 제가 고민을 했었던 거예요. 어떻게 수업을 해야 여러분들에게 정확하게 전달이 되고, 여러분들이 시 작성을 하고 수필 작성을 할 때 정확하게 전달을 할 수가 있고, 여러분들 글 쓰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이론이 될까 하고 오면서 고민을 좀 하고 왔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중복되는 것이 있어도 제가 가르치는, 제가 중복되는 것이 어딘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제가 그 수위를 조절을 해가면서 수업을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표현의 한 속담으로서, 표현에 적용시킬 수 있는 속담으로서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거 있죠? 뭐였어요? 구슬이 성말이어도 뼈야 보배라고 하는 말하고, 그 다음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고 하는 속담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두 번째 것에 대해서 제가 수업을 안 했잖아요. 아직 못 했죠. 다른 거 이야기를 하느라고. 이렇게 수업을 하다 보면 격가지가 생겨가지고 그 격가지를 또 설명을 해야 그 다음 가지가 나오고, 그럴 수밖에 없어서 격가지 수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 표현에서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더라. 이것도 상당히 표현에는 적절하게 적용이 되어야 할 속담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아시잖아요. 그러면은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고 하는 그 속담에 의미적으로 반대가 되는 어떤 그 속담이랄까? 그런 것이 뭐가 있을까요? 간단히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은 빛 좋은 게살구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죠. 또 하나가 빈 깡통이 요란하다라고 하는 말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들은 그 뜻이 무엇인가를 알 거예요. 그런데 왜 문해 창작을 하고 글을 쓰는데 그런 말을 하지? 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렇습니다. 글 쓰는 것도 바로 보기 좋아야 하거든요. 그 보기 좋다라고 하는 것을 무슨 화장을 하고 미사 여구를 써가지고 그것을 이쁘게 다듬고 억지를 부리고 하자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저번에도 잠깐 이야기하고 앞으로도 또 이야기를 하겠지만 시의 종류도 우리가 분류하면 엄청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기준으로 분류를 하느냐에 따라서. 그런데 가장 힘내로 우리 정영시 있잖아요. 그럼 정영시 그러면은 제일 처음에 머리에 딱 떠오를 것이 뭐예요? 리듬이죠. 율조. 그러면서 또 떠오르는 것이 뭐죠? 시조죠. 어찌 보면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라고 하는 것이 직접적으로 적용이 되는 시가 바로 정영시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는 하나의 리듬의 토막이 있으니까, 마디가 있으니까 그 마디를 크게 벗어나면은 보기도 싫을 뿐더러 시의 형식이 벗어나 버려서 이상하게 되거든요. 우리 어렸을 때, 지금은 조금 다릅니다만 우리 어렸을 때 종합 선물 세트라고 하는 것이 있었죠. 아이들일 때 종합 선물 세트를 선물을 받으면 말 그대로 종합 선물 세트이기 때문에 저 속에 뭐가 들었을까 하고 궁금해서 큰 기대를 하고 딱 열어봤더니 뭐 껌이나 비스켓이나 사탕이나 우리말로 허접한 거 몇 개 들어있었거든요. 그러면 아이들이 딱 펼쳐보고 아이고 실망이 컸어요. 그야 물론 요즘은 이 포장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아이디어 사업이 돼가지고 포장학이 따로 있어서 포장학으로 박사학위를 받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만큼 비주얼한 것을 많이 요즘은 강조를 해요. 그러니 더더구나 보기 좋은 떡이 먹기가 좋더라라고 하는 것이 요즘은 그게 돈이 되거든요. 그건 하나의 포장 기술을 특허를 내가지고 다른 사람이 그 포장 기술을 본받지 못하게끔 법적으로 보호를 받고 있을 정도예요. 이렇게 형식이라는 것도 내용도 내용이지만 형식도 내용에 못지않게 굉장히 중요한 그런 세상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것이 우리 문학에서는 점점 파괴가 되어가고 있어요. 즉, 문학의 형식이 저번에 잠깐 끝에서 제가 수업을 했는데 운문이 산문화 되어가고 산문이 운문화 되어가서 서로의 카테고리가 없어질 정도로, 그리고 제가 뭐라고 했냐면 그것은 융화된다, 융합된다 했어요. 그것은 그냥 형식적인 논리로서 합해진 것뿐만 아니라 거기에 녹아 들어가서 서로가 녹아 들어가서 나중에 하나의 혼합물이 아니라 화합물이 되거든요. 지금은 바로 문학에서도 특히 시와 소설, 아니 시와 수필, 거기에서 이런 어떤 범위가 점점 없어지고 있어요. 거기에 대해서 제가 오늘 수업을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음 시간에 넘기기로 하십시다.